네, 안녕하세요. 히스템교실의 히스템입니다. 오늘 바로 수업을 들어갈 거예요.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6월 민주항쟁,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착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운지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저 위에 저 링크 따라가 봐야겠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부가 어떤 정책을 했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1980년 12.12 사태로 1979년 12.12 사태가 있었고 80년에 이 아저씨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이 아저씨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87년도까지 전두환 정부 내에서 어떤 정책을 했었는지 했습니다. 그럼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역사 바라보기 시간에 선생님이 갖고 온 사진은 6월 민주항쟁의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태극기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어떤 아저씨가 만세하면서 앞으로 뛰어가고 있는 사진이죠. 정말 유명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서 조금 주목하고 싶은 건 이 사람들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 당시에 코로나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존재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이따가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민주항쟁 배경을 보겠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전두환 정부의 민주주의 억압 정책입니다. 우리가 전두환 정부가 어떻게 권력을 갖게 되는지 이야기를 했어요. 5.18 신군부들이 12.12 사태로 권력을 잡고요. 여기서 민주화의 요구를 억압했죠. 그 억압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5.18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7년 동안의 전두환 정부 시기에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억압하는 정책을 했습니다. 민주화를 원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정책을 하죠. 그 중에 87년도에 크게 터진 게 바로 서울대 학생이었던 박종철이 남영동에서 고문 받던 중간에 죽게 되는 사건이 터져요. 이게 영화 1987의 이제 첫 시작이기도 하죠. 1987에 박종철이 죽게 됨으로 인해서 퍼지게 되는 이 6월 민주항쟁의 시작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부터 하는데, 물론 그 이전에 이제 부천 성고문 사건 여러 가지 전두환 정부의 민주주의 탄압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론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개인데요. 이러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요. 그에 따라서 정권 퇴진과 직선제 개헌 요구 시위가 격해집니다. 하지만 전두환 정부는요, 개헌 조치를 거부하는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하게 됩니다. 전두환이 직접 나와서 헌법을 바꾸지 않겠다고 얘기해줘. 그 말은 직선제를 하지 않고 간선제, 지금 헌법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정말로 크게 확산이 됩니다. 6월부터 민주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되는 거죠. 여기 사진을 보자면 요 친구가 아니죠. 이분이 영정인데요. 박종철이라는 학생의 영정입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학생이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위에 나온 거고요.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격해진 시위에 대해서 직선제 요구를 하자 전두환은 4.13 호원 조치로 4월 13일에 나는 헌법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방송을 때리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에 대해서 원래도 있지도 않았던 애정이 뚝 떨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민주화 요구가 점점 더 거세지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서 혼수 상태에 빠지고요. 이 사진이 신문에 실려서 나가면서 전국적으로 더 큰 반향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 보면 여기에 이 아저씨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마스크를 쓰냐? 여기서 말하는 최루탄 때문입니다. 최루탄은 뭐라고 할까요? 화생방을 생각하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직접 해본 적은 없겠지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최루라는 게 눈물을 뽑는다는 얘기예요. 눈물, 콧물 할 거 없이 어마어마하게 기침과 이런 거를 동반합니다.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진 않지만 이러한 눈물 이런 것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시위를 해산시키는데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체류탄을 45도 각도로 쏴서 사람에게 직격탄으로 맞으면 안 되게끔 쏴야 되는데 직격탄으로 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한열 열사가 연세대 학생이었던 이한열 열사가 그대로 맞게 되고 혼수 상태에 빠져서 병원에 실려갔다가 얼마 되지 않아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을 기점으로 해서 더욱더 시위가 거세지게 됩니다. 결과입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시위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정말 많이 나올 텐데요. 그 당시에 1987이라는 영화에서도 표현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나왔고요. 회사원들이 바깥에서, 건물 바깥에서 휴지를 던져주는. 그리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아줌마들이나 이런 물을 한 사발씩 떠주든지, 뭐 주먹밥에 이렇게 먹을 것들을 주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요구를 하다 보니 결국 전두환 정부의 넘버2였던 노태우가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게 되죠. 6.29 민주화 선언은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게 돼서 결국 개헌을 실시하게 됩니다. 5년 단임이요. 그 이전에 7년 단임이었는데 5년만 하고 딱 한 번만 하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죠.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노태우가 당선되게 됩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 이제 국민들이 직접 뽑게 됐지만요. 신군부의 넘버2였던 노태우가 당선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김영삼과 김대중이 야당에서 후보들이 단일화하지 않고 분열돼서 이제 3명이 싸우다가 결국 야당표를 둘이 나눠먹고 노태우가 어부지리로 국민의 과반이 뭡니까? 3분의 1 정도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할 말은 많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많지만 중학교에서는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서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발전과 정책에서 각 정부들이 어떤 정책을 했는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이제 노태우 정부는 서울올림픽을 개최하게 돼요. 전두환 정부 때 88 올림픽을 유치하게 되죠? 그걸 이제 노태우 정부 때 개최를 하게 됩니다. 이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전 세계에 우리 코리아,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노태우는 북방 외교 정책을 추진해서요. 소련, 중국, 이런 서방, 그러니까 공산주의 세력의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추진합니다. 당시에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이 무너지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유엔에 동시 가입하는 업적도 펼치게 되죠. 이 노태우 정부는 많은 문제들도 역시 있었죠. 왜냐면 군부의 연장으로 보았으니까요. 이 노태우가 선생님 지금 수업하는 기점으로 어제 죽게 됐습니다. 실제로 죽었고요. 이제 노태우가 죽어서 노태우에 대한 평가들이 나뉘게 되고요. 이 아저씨가 전직 대통령인데 현충원에 들어가니 못 들어가니 이런 얘기가 있지만 내란죄 때문에 못 들어간다라는 걸 선생님이 최근에 뉴스를 봤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이다. 그 이후에 김영삼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는데 역사 바로 세우기를 이야기하면서 총독부를 폭파하는 등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를 이제 단죄하는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내란죄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제 죄를 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큰 영향을 주는 금융실명제. 자기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게 되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요. 여러분들 홍성군수, 충남도지사 이런 것들을 뽑는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을 했지만 결국 집권 말에 IMF가 터지게 되죠. 외환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의 외환, 그러니까 외국도 달러가 부족해지는 위기 때문에 IMF에서 구제 금융을 신청해서 받게 되죠. 이 이후에 김대중 정부는 가장 급선무였던 이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요. 북한과 김정일과 1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돼요. 직접 평양에 가서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지게 되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를 이어서 권위주의 청산, 과거사 정리 사업 추진, 그리고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실시하게 되고요. 이은 이명박 정부 때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돼서 5년을 채우지 못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집권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대선이 있어서 누가 될지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봐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얘기하면 또 문제가 돼서 선생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댓글 이벤트는요. 나는 민주화를 위해 위험한 시기에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박근혜 퇴진운동 그러니까 촛불 집회 때 나간 친구도 있을 테고요. 그때는 선생님도 가봤습니다.
그 시위는 정말로 신기한 건 위험하지 않았어요. 폭력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87년도 6월 민주항쟁 때는 폭력적인 시위였습니다. 폭력성이 있었고 그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시위 현장에 여러분들 나갈 수 있냐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고 민주화를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한번 써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0분을 넘겼는데 너무 미안해요. 민주주의.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민주화를 위해 힘썼던 개개인들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러한 일들이 터졌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